요즘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죠.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부동산 시장이죠.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에 완화책만 잔뜩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완화책이 나오면은 여태까지 규제책이 집값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완화책을 하면은 집값을 못 잡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여론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조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겠습니다. 윤 정권이든 야당이든 집값 띄우기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보다 지방선거, 종부세 감세 경쟁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야당에서 한술 더 떠서 과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하겠다.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 요거는 완화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강화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세 기준을 바꿔버린다는 건, 이 과세 기준이 6억에서 11억으로 바꾸면은 1주택자 생각한 거 아니에요. 종부세 1주택은 이미 11억까지 올랐고, 누구예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즉 대놓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두 가지 의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강력하게 했더니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 이런 느낌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네가 대출 다 풀어놓고 규제 다 풀어놓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한테 다 떠넘겼지,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과세 대상 확 줄고. 왜 이딴 짓거리를 하느냐.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시대 문정부 심판. 문정부 심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왜? 맨날 심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의 뭐 역대급으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박빙이었으니까 심판이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나왔어야지 진짜 심판이죠. 정권 교체 5년 만에 됐고, 그 이유가 뭐다? 집값 급등에 화난 민심이다. 부동산 심판으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 하더니 왜 지방선거 땐 얘기가 달라져요? 언론들이 말하는 게 부동산 심판이고 규제 완화해서 집값 오른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부추기고 있고, 그러면은 지방선거 다들 저딴 짓거리 하는 거 미친 짓들이다. 대놓고 하는 데가 없죠. 이렇게 심판 이런 말처럼 강력하게 써가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책들 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8월 전세 대란 우려에 실거주 의무, 전월세 금지법 푼다. 자, 전월세 금지법이 뭐예요? 이거 임대차 3법이랑 관련 없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예전에 9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전세 자금 대출 금지. 근데 문제는 한 차례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장했다. 그러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이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이고, 이는 다주택자들이 본인 집 전세 내놓고 본인은 또 딴 데 전세 들어가서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유용해서 또 갭투기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 3억 이상 매입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지. 그런데 이게 한 차례 연장되고요, 올해나 내년쯤부터 이제 슬슬 연장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빨리 막겠다는 거죠. 초조한 일시적 이주택자들 이야기하면서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이거 미친 거죠. 예전에 저거 가지고 뭔 짓을 했어요? 집을 하나 사서 가격 올려서 팔아요. 그리고 다음 집을 사야 되는데 일단 다음 집부터 사놓고 이거를 한 2년 더 있다가 가격 더 올려서 팔아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집 매입한 다음에 또 한 2년 기다렸다가 팔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2주택자인데 합법적으로 1주택자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 투기를 했었죠. 처분 기한 2년을 왜 줬느냐? 원래 저 2년을 준 이유는 뭐예요? 피치 못할 사정. 그래서 다음 집을 구했는데 그 전에 집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다음 집에 일단 들어갔는데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날아가니까 요거 2년 내로 빨리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자꾸 이용해 먹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이 별세하셔가지고 상속주택이 하나 생겼다. 그런데 나는 2주택자 갑자기 돼버렸어요.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요런 거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2년을 줬는데 요즘에 요거 2주택 취급 안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요 경우에 봤을 때 반대로 2년이나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지. 조금만 싸게 팔아봐라, 나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2년 줄 필요 없이 요거 오히려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늘린대요. 그러면요, 1주택자를 합법적으로 취급받으면서 2주택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겨우 거래량 잡아놓고 이제 심리만 잡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계속 비판했어요. 맨날 뭐 이야기하면은, 저희는 항상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엮죠.
그러면서 뭐 좌이트 하우스니 뭐 라이트 하우스가 아니라 레프트 하우스니 맨날 뭐 이야기하면은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빨갱이라고 하질 않나. 그런데 저희는 항상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깔 사람은 깠어요. LTV 완화해주고 뭐 완화하고 종부세 완화하고 양자세 완화하고 이딴 이야기 할 때부터 계속 갔죠. 그러면서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지가지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하든 지금 빨리 완화해라. 여태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심판으로 맞았다. 반대예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컸었고 겨우 막판에 잡고 있었는데 규제 풀면서 정권 바뀌면서 막 상승 여론 나왔었죠.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이 그거를 뭐 풀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간 거죠. 어차피 풀어주는 쪽이라면 그쪽 여론이 압도적일 텐데.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진 거죠. 지방선거도 저 따위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심판이라면 집값을 잡는 정책들을 해야 되죠. 다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표만 받겠다 이런 거예요. 왜들 그러냐. 지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54% 똘똘한 채 가지고 있다. 왜 자꾸 똘똘한 채 띄워줄까요? 아 이거 문재인 정부 사람들 아니냐. 초대내가 보면은 종부세 납부 경력자 왜 자꾸 종부세를 자꾸 깎아주려고 하느냐. 17명 중에 12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으니까. 평균 부동산 자산 29억 3천. 왜 종부세를 1주택도 깎아주고 다주택자도 열심히 깎아주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지방선거 나오는 거 보면 광역단체장 후보 재산이 평균 25억인데 이 중에 부동산이 평균 21억에 달한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깎아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많이도 버셨죠? 열심히 지금 서울 규제 풀고 있는 사람. 유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과거에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정치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재산이 걸려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고 칩시다.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왜 닥치고 있냐.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책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밑에 다주택자들 많다. 누구누구들 다주택자고 그래서 집값 띄우려고 규제책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하죠. 오히려 그때 거기서 처분하고 1주택 만든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다주택자들 많고 똘똘한 채 가진 사람들 많은데 완화책에서 집값 올리려는 정책들을 쓴다. 이런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순위가 공급 부족이고 2순위가 규제 완화다. 이런 여론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규제 강화했을 때는 공급 부족은 아니었다고 그랬죠. 앞으로도 아닐 거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언론이야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뭘 해도 찬성해요. 자, 문재인 정부는 뭘 하든 반대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건설사들이 언론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들한테 손해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난하게 만들고 전남 쪽에 호 무슨 그룹 그렇죠? 늘 이야기하는 요 그룹 뭐 조사 들어가니까 언론에서 거기 지사체를 엄청나게 깠죠. 그런 것처럼 정부 따져서가 아니라 진짜 민심 살려면은 완화책 계속 써주고 하면은 언론이 되게 좋은 기사는 많이 써줄 거예요.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예전에 뭐 하든 다 반대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기간 동안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됐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기간 동안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통계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되도 않는 공급 부족 설 들고 와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돌기에는 궤도가 너무 이상하다. 기껏 지동설 다 증명해놨더니 근데 태양이 그렇게 돌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급 부족 설을 들고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라. 임대차 3법도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오히려 전세 상승률이 억제가 됐습니다. 9월까지 그랬고. 그런데 계속 전세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10월부터 그 심리에 부추겨져서 올라간 거죠. 그 전에 언제부터 올랐냐? 5월부터. 저금리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 다 임대차 3법 탓하면서 폐지해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렇게 생각해서 폐지하라고 하면은 다행이지. 근데 폐지한다고 하니까 막 들썩들썩 하죠. 그러니까 폐지보다 미세 조정이 더 와닿고요. 전면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사들 내고 있어요. 전면 폐지한다고 계속 주장해야죠. 왜 그래요? 명백한 떡고물이니까. 자, 요거는 지금 미디어 기업은 모든 나쁜 기업보다 훨씬 나쁜 방식으로 살아남았지만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 왜냐면은 예전에 뭐 군부 정치 막 이런 거 했을 때 언론의 자유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국민들을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보장을 해줬더니 이것을 이해타단적으로 굉장히 이해충돌되게 쓰고 있죠. 떡고물을 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요. 대기업 지분 참여, 조건 완화, 언론 자체의 조건을 완화해주기도 하고 언론에 돈을 많이 쏟아주는 건설사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들도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내죠. 이런 데에 대해서 완화책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기업의 이득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듯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그런 것처럼 계속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단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도 나오잖아요. 전세금 이자 지원 이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노무현 정부 때는 매매 거품만 끼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매매 거품이 끼고요. 전세 거품이 끼면서 매매 거품을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문제는 그 사이에 있던 두 개의 정부에서 전세에 대해서 4번이나 완화책이 들어갔다. 그리고 저금리를 낮췄는데 그러면은 요 완화책은 어쩔 수 없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리라도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린 게 크나큰 실책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한대요. 자, 그러면 이자 2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들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연말쯤 되면은. 그런데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절반밖에 못하는데 여기서 한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만큼 다시 더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갭의 여유가 생기니까 매매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전세금이 더 올라가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세금 이자 지원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서 전세 가격 올려놓고 이거 시행돼서 전세 가격 올란 걸 가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다. 결론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든 야든 집값을 잡고 경제를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를 잡고 집값을 살리는 정책들만 말하고 있어요. 미친 짓거리들이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집값은 더 올라갈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죠. 언발의 오줌 누기다. 발이 얼었어요. 여기다 오줌을 넣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따뜻함에 녹지만 여기가 젖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시적인 이후에는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죠. 오히려 더 심각해지죠. 그냥 언발 정도였는데 동상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눈앞에 일시적으로 표에 눈이 멀어서 언발에 오줌 녹이 하고 있는데 저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지느냐? 집값은 오로지 유동성. 왜? 집값이 자체적으로 막 증식하진 않으니까. 갑자기 막 여기가 가치가 막 올라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 집 자체의 가치가. 사람들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올라간 거다. 아무리 오줌 넣어봐라. 유동성 축소라는 찬바람이 계속 부는 이상은 집값 절대로 못 잡습니다가 아니라 집값이 잡힐 수밖에 없다. 별짓을 다 해봐라. DSR 완화 같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더라.